뭐래요? 이 단계에서 환기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환기를 일으켜서 습을 배출해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체 활력이 좋아지는 단계죠. 왜냐면은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습을 제거해줬다는 얘기는 증산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온도를 올리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습을 뺐잖아요. 올라가고 나서는 여기서 사실은 1도, 2도가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때는 생육을 조절하는 식이다. 내가 세력이 강하면 온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세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점이, 그러면은 우리는 조조가업을 안 하잖아요. 조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해가 뜰 때쯤 돼서 여기서부터 온도가 서서히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11시쯤 되면은 여기쯤 도달해야 돼요. 그럼 여기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는 환기를 여기서 시켰잖아요. 어떻게 환기시킬까요? 여기까지? 온도를 천천히 오르는 게 환기다. 보다 환기를 일치시킨다. 우리는 왜 시킨다? 결로가 안 생기게 하면 일치시키죠. 일치시키는데 조금씩 열면서 환기를 시키고, 반드시 커튼이 있어야지만, 투명한 스크린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전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들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환기가 발생을 했지만요, 조정을 하고, 왜냐면 그럼 여기다가 그럼 여기 여쭤볼게요. 탄산식으로用언제 여기다, 이 사람들은? 온도를 조정을 한 사람들은 여기서 시키죠. 여기서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탄산시비를 조정을 안 하는 사람은 탄산시비를 영원히 못 하느냐?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시킨다? 그때는 탄산시비를 언제 하는 게 좋다? 저희 경험적으로 보면은 유럽 애들은 오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조정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람들은 한낮에 하는 게 좋아요. 한낮에는 가능해요. 언제? 겨울철에. 문을 닫고. 광이 좋은 날만. 광이 없는 날은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광하고 또 탄산시비랑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일단 광량이 많아야지만 탄산시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광량이 없을 때는 탄산시비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800줄 이상 나온 날이 거의 없어요. 또 600줄 내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탄산가스가 광합성 제한 요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적어도 그 광으로는 충분하다는 거, 웬만하면.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탄산가스의 그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액화탄산가스 쓰는데 임대형이잖아요, 기계를. 그러다 보니까 그 탱크를 쓰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얼마 이상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 채워놓고 가면 그 돈을 받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든 안 쓰든 마찬가지 소용없거든. 그러다 보니 겨울철에 내가 탄산가스를 조금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들어가는 탄산가스 비용보다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탄산가스 쓴 것보다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흐린 날인데 탄산가스 넣고 있어. 그래도 왜 넣어요? 그랬더니 저 나버갖고 내일 모레 온다는데 다 넣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 탱크가 갖고 있다, 임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래, 겨울에 탄산가스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 한낮에 좀 쓰면 좋아, 맑은 날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게 탄산가스가 그럼 킬로그램은 450원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쓰는 건 450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와요. 450원만 돼도 쓰겠어. 근데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그것까지 가면 1,000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이게 실제화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하는 거 계산하고 또 달라요. 이게 보면. 저도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이상하게 그분이 굉장히 이런 환경관리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탄산가스를 흐린 날 집어넣길래 왜 넣었다 했더니, 버리는 것보다 넣으면 좀 낫지 않겠어. 맞아요, 좀 낫아요. 광이 없어도 일단 탄산가스 농도가 더 들어가면은 광 효율이 더 좋아져요. 그 현재보다는. 근데 탄산가스 가격을 포함한 것까지 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몰랐어요? 임대는 그런 거라는 거 모르셨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그냥 전기로 다 쓰고 있으니까. 예. 탱크를 사는 경우가 있고 공사하면은 한 3, 4천, 5천만 들어가요. 근데 내가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건이 이제 처음에 보증금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럼 잡지 비어 있어. 그래서 민우실에다가 뭐야? 그거는 뭐가 있겠죠. 한 달씩. 근데 한 달씩 비지는 않아요. 그때는 뭐가 있겠죠. 뭐 걸어놨겠죠. 7월 달은 공급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겠지. 업체들도 그렇지만. 비어 있는데 들어가면 진짜 싸워야지. 아니 그거는 이제 계약 조건이니까. 왜냐면 업체도 이해하죠. 탄산가스 탱크를 설치했는데 자기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건 이해하는데 낮에는 우리가 이제 11시부터 보통 15시, 그러니까 3시까지 얘기를 하고 보통 요즘은 이제 겨울철에는 11시부터 2시 정도까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변화속도는 역시 시간당 한 1도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문을 다 겨울에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시, 3시가 되기 시작하면 겨울에는 한 2시부터 그 다음에 지금 같은 3시부터 해서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 떨어지죠. 해가 약해지니까 떨어지는데 뭘 봐야 돼요? 온도에 떨어지는 속도를 봐가면서 그다음 뭘 봐야 돼요? 광을 보고 광을 봐. 100W야. 그랬더니 시간당 한 2도씩 떨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100W인데 시간당 한 3, 4도씩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커튼을 좀 더 150W에서 일찍 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해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실수가 뭘까요? 온도를 갖고 커튼과 창을 닫는 시간을 결정하는 게 특히 커튼을 닫는 시간을 결정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트하고 들어오는 광하고 그 다음에 온도 떨어지는 속도를 봐가면서 온도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광량이 150W 된다 하더라도 닫아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불과 이제 외부 광량이 50W인데도 불구하고 온도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늦게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얘기했죠. 100W에서 커튼 닫고 18도에서 창 닫는다 하면은 대략 맞는데 이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알아서 그 기준점만 잡아놓으시면 움직이면 돼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수경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표의시가 있어요. 목표의시는 뭐냐? 정식하고 나서 한 4.0 전후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요. 4.0을 이제 만들죠. 만들어 놓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뭘 봐요? 세경을 보죠. 4.0인데 뭐 괜찮네. 너무 좋네. 그럼 그냥 가는 거고 4.0인데 얘가 보니까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목표의식을 높여버리고요. 4.0인데 봤더니 얘가 뭐 스트레스를 받나 물을 잘 못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죠. 이거를.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는 정해놓고 나서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오전에 광합성이 충분했다면은 오후 2시에 온도를 높여서 축적된 양분을 호흡으로 분포시켜 생장을 촉진이다. 온도가 높은 것이 과일 비대에 좋다. 특히 척과적 어린 약물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하방 척과되기 전에 어린 약물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오후 온도를 좀 높여갖고 천천히 더 그러니까 온도를 좀 더 높게 갖고 와서 우리가 이 뒤틀림 현상을 막아주는 게 좋다고 했죠. 뒤틀림이 아침까지 있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양분이 잎의 세포 안에 광합성 양분이 아침까지 남아있다. 그 얘기는 그 양분을 소모할 때까지 광합성은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분을 빨리 소모해야 되겠죠. 소모하게 되면은 키가 커진다든가 화방의 전개속도, 키가 커진다는 화방의 전개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플러스 또 과일의 비례가 좀 더 촉식하는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틀림 현상을 봐갖고 온도를 또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뒤틀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이고 토마토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대신 뒤틀림이 약간 있어야 돼요. 해가 질 때쯤 되나 4시 정도에 뒤틀림이 있어야 되는데 요 증상이 오전까지 있으면 안 되고 4시 했던 것들이 뭐 12시, 11시 되면은 풀린다든가 그럼 우리가 12시, 1시에 녹음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때 풀린다든가 아침에 왔는데 해가 뜰 때쯤 되니까 다 풀려갖고 출근했더니 풀려 있어요. 그 얘기는 밤에 다 양분을
창고에서 과일이라든가 뿌리라든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창고가 비어 있으니 다시 광합성을 시작을 해요. 광합성의 저장 탱크는 어디예요? 세포 안이다. 세포 안에 저장하고 있다 지금. 세포가 꽉 차면은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일몰 직후에는 이제 아까 30도에서 그러니까 시간당 1도, 2도 정도를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일몰 1시간부터 4시간까지를 우리가 기준 잡고요. 낮 동안 광량이 많아 광합성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갖고 과일의 에너지를 더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초경 온도를 낮춰.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이건 조금 옛날 자료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프리나이트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영양생제가 생성할 때 일몰 전후 4시간 동안 온도를 더 느리게 낮아지면 영양생이 유도되고, 빠르게 낮아지면 생식성이 유도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시간 정도가 우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정도가 좋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더 빨리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더 빨리 떨어져. 그럼 우리가 뭐예요? 더 빠르게 떨어지면은, 빠르게 낮아지면은 생식성이 유도가 되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식 유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린다. 천천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생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래쪽만 커지는 거예요. 위는 안 커지고요. 새로 나온 것들은 하나도 안 커져요. 밑에만 커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냉각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24시간 평균 야간 온도라고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건 다 얘기했고, 생장점 부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색깔이 황금색이면은 야온이 적절한 것이고, 이것보다 크면은 야온이 너무 높은 것이고, 그보다 작으면 야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거 뭐냐면요, 토마토의 생장점은 노래야 돼요. 보세요, 다 노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짙어지면요 저온을 세게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항상 노래야 돼요. 그게 바라면 약간 노랗다는 건 뭐냐면 약간의 영양생장이거든요. 약간의 영양생장. 노랄수록 생식생장이에요. 노랄수록 생식이고, 이게 이제 진해지면은 영양인데요. 노랄수록 생식인데요. 우리가 토마토는 과일을 먹는 작물이기 때문에 약간 생식으로 돌려놓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노란색이 커질수록 생식으로 가고, 그 작아질수록 영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밤온도가 높으면 야온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보다 황금색이면 야온이 적절한 것이고, 그보다 크면은 야온이 너무 높은 것이고, 그보다 작으면 야온이 너무 낮은 것이다. 그러면은 그 동그란 게, 노란 게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양이라는 거고, 노란 게 크다는 얘기는 생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뭘 봐요? 볼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계학이라든가 그 컴퓨터 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이즈가 얼마이고 굵기가 얼마, 굵기 잎의 면적을 갖고 영양과 생식을 진단하라. 어떻게 하는 거 판단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결국은 뭐가 있어요? 뒤틀리면 굵기가 보여야 보여? 그래서 뭐 봐야 돼? 색깔? 봐야 되죠. 색깔도 노란 것만 보는 애야? 자색도 봐요. 자색도 봐요. 그 다음에 잎에 보게 됐을 때 잎에가 평평한지 약간 거칠거칠한 것이 더, 거칠거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더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거칠거칠하지 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모아서 뭘 봐요? 이렇게 봐갖고 하나로 보는 게 아니죠. 색깔, 자색, 노란색, 잎의 거친 정도, 두께, 잎의 모양 다 보고, 아, 저는 영양이다, 생식이다. 영양인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 생식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 하고 우리 진단할 수가 있죠. 뭐냐, 온도에 따라 환경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하는 거는 하나로 진단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마동석 얘기를 해요. 마동석을 보면은 뭐다? 거기 나온 사이즈만, 그 데이터 숫자로만 쓴 뭐예요? 비만이지만 어때요? 그 실질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야, 팔 두께, 허벅지 두께, 와, 봤을 때 엉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야, 근육이 엉덩이 근육도 발달하고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 봤더니, 야, 키 170에 72kg이야.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봤더니 팔 가늘고, 팔 가늘어. 아니면 팔이 두꺼운데도 약간 처진 느낌.
그도 배는 볼록하지 않은데 내장 미만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두꺼운데 허벅지는 좀 가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냥 마른 미만이죠, 그거는. 그거 뭐 마른 미만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종합적인 판단 능력은 그러면은 몇 년 정도 일해야 볼 수 있어요? 10년 정도는 해요. 5년 정도 지나면 해요. 10년, 그러니까 5년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해갖고 이제 실제로 온실을 움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형 농장 헤드 재배에서 몇 년,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 정도가 총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혼자 안 하죠. 누구랑 해요? 의견을 교환하죠, 누구랑. 왜냐면 자기 혼자 결정하기 무서우니까 또 같이 결정을 하죠,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3,000평 온실에서 하루 광합성 못하면 얼마라고? 하루 시들면 한 번 시들었다 깨어나면 100만 원, 200만 원. 네, 하루 광합성 못하거든요. 3,000은 하나방 날아갔을 때 옛날 올해는 3,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작년에는 한 1,500에서 2,00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 이상. 올해는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은. 근데 어쩔 수 없고 올해가 다 화방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저희가 요거는 지금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높으면 낮으면을 얘기했는데, 요거 볼게요. 잎의 자유, 이거를 갖다가 이거요. 여기 다 나왔네요. 요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직립화방이냐 직립화방이 아니냐. 직립화방 뭐예요? 섰냐 안 섰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괜찮아. 뭐 잎의 크기라든가 생장점의 모양 같은 것들이 괜찮아. 그럼 뭐예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가 아니면 몇 가지로 봐요 지금? 요 되게 다양한 거, 여기서 빠지게 되게 많지만 아까 색깔 같은 거 다 빠졌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진단할 때는 하나만 진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요, 옆장이 온도가 높고 옆장이 길어요. 근데 옆색이 예를 들어서 짙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옆색이 짙은데, 그러니까 이건 길은데 옆색이 짙어. 그러면 온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광합성을 많이 해서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잎이 커진 거죠. 그럼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잎이 커지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굳이 잎을 없는 시기에 잎을 키워버리면은 내가 일만 잘라버려야 돼. 잎만 더 잘라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더 높여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보면 잎이 길어진다고 했잖아, 커진다고 했잖아. 온도가 높으면은 더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잎이 작아져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하나의 표로 만들려고 한 2, 3년 전에 만들었는데, 2022년도에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게, 야, 이거를 갖고 설명했다가는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들이 너무 발생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단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누가 이런 걸 누가 원하냐면은 컴퓨터 과학 하는 사람들 이걸 원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거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동시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짙은데 잎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온도를 더 높여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온도를 더 높여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생물학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생물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상적인 온도의 곡선이에요.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일단은 요거는 커튼 잘못 연 사람이죠. 일단 옛날에 이제 모닝딥 해라였던 사람이고, 그러면은 오전에 온도가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 원하는데, 최근 이렇게 하셨어요. 요거를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 이건 유럽에서 최근에 아주 작년 재작년 유행했던 건데, 이렇게 가다가 요걸 좀 더 낮춰요. 여기쯤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여기를 더 높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니라 여기를 밤엔 더 낮추고 이렇게 갔다가 환기가 다 되고 나서 여기를 온도를 이만큼 높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광합성의 효율은 약간 떨어지는데 난방비는 많이 절약돼요. 평균 온도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12도 수정도 관리하기 때문에 떨어뜨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유럽 애들은 16도, 17도를 관리했기 때문에 13도로 떨어뜨릴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도를 관리하다가 13도로 떨어뜨렸어요. 야간 온도를. 근데 내가 평균 온도를 20도를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간 온도를 환기가 끝나고 나면은 높여버려. 그러고 나서 위아래 평균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20도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에너지는 10% 15%가 절약이 된대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에너지 값이 폭등하니까 이제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한국하고 똑같은 전략이 된 거죠. 우리가 하는 전략이 그거거든요.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한낮에 11시부터 한 2시까지 온도를 올려놓고 다시 천천히 떨어뜨린다는 게 우리 전략이잖아요. 일반적인 저희 전략대로. 그러니까 오전에 온도는 절대 올리면 안 되고 환기가 끝난 다음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올리고 나서 그때는 온도가 올라가도 결로가 안 생기니까 일액이 안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떨어뜨리는 거죠. 이 전략이 유럽 애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럼 유럽 애들 그러면 과거에 잘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잘 짜서 한 거거든요. 왜냐면 워낙 추우니까 그리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유럽에서 조금 그러니까 유럽 교육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15도, 17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면 유럽 애들이 오히려 우리를 따라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따라하는 전략이 지금 많이 있더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보다 따뜻하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지금 우리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리고 과체 가격은 우리보다 싸요. 그러니까 비싼 에너지를 써갖고 과체를 좀 더 생산해봐야 오히려 손해를 볼 수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프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로 다음번 수업할 것까지 제가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를 미리 하시고 여기서 마칠게요. 예. 한 바퀴 포장 돌고 나서 잠깐만 이거 아까 조금 한번 좀 더 할게요. 잠깐만요. 네.